지훈이 그런 고수혁을 보며 대답한다. 반갑소이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라 뭐 그런 말씀이신가요? 이건 그래도 명색이 손님이고 이 여사인지 조직인지의 정권을 받은 사람인데 대접이 영 소홀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하하, 나중에 얼마든지 대접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운영하는 전국의 모든 업소에서 평생 무료로 대접하겠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다 저마다 어울리는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쯤에서 서로 양보하면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남궁용 회장님이 이미 조직에서 손을 떼시기로 하신 이상 더 이상의 예우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분의 얼굴도 있으니까요. 그분의 지분에서 10%를 제공하겠습니다. 공치사 같지만 이것도 어렵게 만든 겁니다. 대략 2천억 원. 엄청난 돈 아닌가요? 왜 4천억 원이 아니라 2천억 원인지를 잠시 생각해보던 지우는 남궁용 회장이 자신을 타깃으로 삼아 최후의 경우에도 아들 몫이 2조 원은 남기려는 계획임을 알았다. 자신이 이 돈을 지키든 그렇지 못하든 자신의 아들 남궁선에게 돌아갈 금액은 변함이 없는 것이다. 무서운 영감탱이 아비의 부정이 애잔하고 잔인하다. 뭐 죽어가는 병 걸린 늙은 애비의 마지막 부탁이라고? 하, 겨우 그딴 수에 넘어간 내가 한심한 녀석이겠지. 그러게, 엄청난 돈은 맞는데 세상에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호, 그게 뭔가요? 더 많은 돈. 지훈의 태도를 본 고수혁은 오늘 그냥은 끝나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강하게 했다. 사실 이 강지훈이라는 사람의 뒷조사를 해볼수록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비록 그곳이 어둠의 세계라도 고수혁을 비롯해 이 정도 위치까지 올라온 사람의 진정한 강함은 무엇인가? 당연히 싸움 실력이라던가 잔인함이라던가 돈이나 권력 그런 것들도 분명 상당한 능력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기본 중의 기본, 진정 중요한 능력은 사람을 파악하는 역량이다. 이 사람이 나보다 강한지 약한지, 또는 지금은 나보다 강하지만 후일 내가 역전할 수 있는지, 지금은 나보다 약하지만 후일 나보다 강해질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 말이다. 그래서 강한 자에게 머리를 숙이고 약한 자에게는 빼앗으며 오늘날까지 살아왔다. 그리고 지금은 나보다 강하지만 내가 나중에라도 이길 수 있는 상대는 결국 모두 이 바닥 은퇴시켰다. 그리고 장래 가능성이 있는 녀석들은 그 싹을 애초에 밟아서 나름의 제초 작업과 구조 조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여기까지 온 고수혁이었다. 그리고 저 안쪽에 기다리고 있는 인물들도 마찬가지로 고수혁보다 심하면 심했지 덜한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 강지훈 도무지 가늠을 할 수가 없다. 최근 몇 년간 재계의 핫 이슈로 각종 경영 이슈를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해결해온 남자. 그러나 그건 그럴 수 있다. 어느 분야나 능력 있는 사람은 나오기 마련이니까. 이 바닥에서도 간혹 한 명이 단신으로 쳐들어가 수십 명을 꺾었다. 이런 영웅적인 스토리도 없으리란 법이 없다. 그런데 이런저런 루트로 전해져 들어오는 지훈의 경영 능력과 함께 격투, 전투에 관한 내용은 이해 불가능한 이야기들이었다. 그 정도의 인물이 있다는 게 사실일까? 저런 여러 가지로 다방면의 능력과 경험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소문은 항상 부풀어지고 와전되기 마련이지만 내용대로라면 특수부대 나온 싸움왕 시라소니가 고시 패스한 뒤 재벌 기업을 일구었다. 뭐 이런 말이 아니던가 말이다. 분명 어느 정도 과장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였지만 혹시 모를 찜찜함에 시키지도 않은 오늘의 약속을 만들고 스스로 안내를 자청한 고수혁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강지훈을 조직의 수장으로 인정하는 권한을 가진 5명 중 유일하게 강지훈의 편을 든 고수혁이기도 했다. 고수혁은 자신의 감을 믿어보기로 했다.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 속인다. 자료도 시간이 지나면 그 자체로 사람을 속인다. 때로는 자신의 생각마저도 자신을 속일 때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본능적으로 올라오는 이 근거 없는 감. 이것이 고수혁을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오게 하고 살아남게 해준 가장 큰 힘임을 그는 믿고 있는 것이다. 사장님의 결단이 맞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뭐 그러시던가요? 자 어서 시작합시다. 그렇게 일행이 입구를 들어가려는 때 입구를 지키고 있던 가드 4명이 지훈을 막아선다. 비켜라 신임 사장님 임명식이다. 어허 이놈들아 비키라고. 내 말이 안 들리나? 고 대표님 저희는 명령을 수행하는 것뿐입니다. 아니 이 이놈들이
이 상황을 보고 있던 지훈이 김찬에게 눈짓을 하자 뒤에 3명이 앞으로 나가 그들을 상대한다. 모두 김찬이 직접 테스트하고 채용한 특수부대 출신의 엘리트 격투가 출신이었다. 그러나 예상외로 입구의 4명과 쉽게 승부가 나지 않았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김찬까지 나서서야 겨우 제압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다. 이런 고수혁 대표, 내가 당신을 따라가도 되는 겁니까? 고수혁이 창피하며 얼굴이 벌개져 즉시 자신 휘하에 부하들을 소집하려는 찰나 안에서 다른 사람이 나와 말한다. 고 대표님, 부하들을 부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약간의 의견 충돌로 생긴 마찰이니 이후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강지훈 사장님께도 사과드립니다. 고 대표와 같이 안으로 드시지요. 지훈이 알기 못하는 그들만의 영역 다툼이 있었으리라는 짐작이다. 안내를 받아간 곳은 지난번 왔던 손님용 대형문과는 다른 일종의 실내 체육관 같은 느낌이다. 밖에서는 안 보이는 일종의 직원용 그런 느낌이 확실히 난다. 가운데 있는 대형 원탁에 6개의 의자가 놓여 있다. 왼쪽에 앉아있던 짧은 헤어스타일의 남자가 말한다. 강지훈 씨, 이 자리에 앉기 전에 우리의 테스트를 통과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내용을 잘 듣고. 그 사람이 말을 마치기 전에 지훈이 그의 몸을 발로 차버렸다. 다들 전혀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 놀라 분위기가 살벌해진다. 건방진 녀석들이구나. 회사에서도 상사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는데 여기는 힘으로 말하는 것 아니었나? 뭐?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고. 하하. 잘 들어라. 지금부터 내 테스트를 통과하는 자만이 간부로서 계속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지훈은 사전에 확인해 놓은 방송 마이크를 찾아 이 건물에 있는 모든 인원이 들을 수 있게 레퀴엠 내 방송을 시작했다. 이 방송이 들리는 모든 인원들 반갑습니다. 남궁용 선대회장의 은퇴 후 새롭게 이 자리를 이어받은 강지훈이라고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현재 대한건설의 임시 CEO를 맡고 있으며 원래는 경영 컨설턴트입니다. 이번에 갑작스럽기는 하지만 이 조직의 최고 위직을 맡게 되어 여러분께 앞으로 있을 변화된 내용을 말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조직 내 사업 중 금융, 주점, 숙박 체인 등 허가받은 내용의 사업을 제외한 모든 불법, 비합법적인 사업들을 폐지합니다. 또는 폐지가 어려운 사업군은 철수합니다. 그리고 조직 내 인원 관련 현재 만 3년이 안 되는 직원들은 계약직으로 업무를 진행하며 정직원과 동일한 복지를 제공하되 연봉은 3천만 원, 인센티브는 500만 원을 일괄 책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 내 충성도가 높고 성과가 검증된 만 3년 이상의 인원 모두를 정직원으로 고용계약을 시행합니다.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4대 보험을 제공하며 연봉은 기본급 3,500만 원, 인센티브는 최대 1천만 원으로 이는 정직원 1년 차 기준입니다. 또한 만 10년 이상의 직원 중 조직 공헌도 B 이상의 평가를 받은 모든 정직원에게 수도권 내 아파트를 조성 원가에 제공하는 혜택을 부여합니다. 대한건설 등에서 시공 보증을 할 예정입니다. 가격은 지역과 환경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전용 30평 기준 1억 5천만 원 내외가 될 것이며 그중 1억 원까지는 회사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무이자 지원을 해줍니다. 아파트 기준 분양을 받은 뒤 현 시세대로 매매한다고 가정하면 대략 2억 원 이상의 이익이 생기리라 전망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약간의 변경은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일반 기업에 준하는 혜택을 지속적으로 모든 정직원들에게 부여할 예정입니다. 지훈은 연이어 이어지는 상황에 놀라 어쩔 줄 모르는 간부들의 얼굴을 쳐다보며 말을 잇는다. 세상 천지에 건달이 되고 싶어 된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깡패가 되고 싶어 갖은 노력 끝에 성공적인 조폭이 된 사람 몇이나 있겠습니까? 살다 보니 삶에 치여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사회적 인식, 경제적인 최소한의 밑바탕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정도는 가능합니다. 믿지 못하겠다면 당장 휴대폰으로 저에 관한 기사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궁용 회장님이 무엇 때문에 저를 이곳에 불렀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를 조폭이라 부르고 사채꾼 일수쟁이라 멸시하는 이곳의 산업 자체를 바꾸고 구성원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고자 합니다. 남궁용 회장님이 이를 위해 저를 스카우트했고 여러분을 위해 사재로 5천억 원을 내놓으셨습니다. 이 모든 금액을 조직과 여러분들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그런 저를 죽이고 해쳐서 돈을 빼앗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가져가려는 저 대표라 불리는 인간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권리는 여러분들이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있게 내밀 수 있는 명함. 사회의 일반인들에게 밀리지 않는 연봉과 보너스. 그리고 아파트 한 채. 그 이상은 성과가 추가 성과가 나는 대로 여러분들께 계속 돌려줄 것이며 사업은 계속 확장될 것입니다. 이제 세상이 변했습니다. 각종 정상적인 사업이 넘치도록 널려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사업만 해도 수십여 가지가 넘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하시는 분은 지금 이곳 간부회의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스스로가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결정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훈의 1장 연설이 끝나자 고수혁을 비롯한 장내의 모든 인원들의 얼굴이 시퍼래졌다. 누구는 지훈에게 살기를 품기도 하고 누구는 머릿속 계산이 한참이었다. 그러나 아무도 선뜻 나서서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 그러던 중 갑자기 바깥이 소란스러워지더니 일단의 무리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김찬이 얼른 부하들과 함께 지훈을 둘러싼다. 강지훈 사장님, 우리는 강 사장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도요. 우리도. 그러자 다른 쪽에서 새로운 인물들이 또다시 등장하여 지훈 근처로 몰려들었다. 그러자 처음 지훈을 경계하던 대표들 중 한 명, 고수혁을 시켜 90%를 내놓으라고 통보했던 대표들 중 한 명이 자신의 부하들에게 명령한다. 저놈들 모두 해체시키고 강지훈 저 자식 담가. 그러나 명령을 받은 부하들 그 누구도 움직이지 않는다. 이미 지훈의 옆에 수십여 명이 있는 상황인데다 자신들도 지훈이 말한 내용에 마음이 크게 움직였기 때문이다. 너희들 이 자식들 배신이냐? 그러자 그 뒤에 있던 인원들 중 리더 격인 자가 말한다. 형님, 우리 애들 시키는 일 다 하고 형님 대신 감옥에도 여러 번 다녀왔는데 룸살롱 한 번 가고 돈 500만 원 받고 끝났습니다. 지금도 4인용 숙소에서 10명씩 자며 누에 대접받고 있습니다. 배신을 한 건 누구일까요? 이 이놈이. 앞에 유리채 떠리를 들어 그 사람의 머리를 후려친 대표가 쓰러진 그를 발로 차며 일갈한다. 배은망덕한 놈. 먹여주고 재워주면 은혜를 알아야지. 그러자 그 뒤에서 누군가가 나오며 대표를 후려치며 외친다. 이 쓰레기 같은. 내가 외제차 굴리고 애새끼들 사립학교 보낼 때 나는 엄마 병원비가 없어 너 대신 깜빵 갔다 왔다. 그 돈 500만 원 벌려고 감옥에서 네 대신 썩었단 말이다. 결국 엄마는 그 충격으로 돌아가셨지. 배신자는 너 같은 놈을 말하는 거다. 그는 쓰러진 대표를 여러 번 다시 차더니 자신들을 대표한 리더급 인물을 부축해서 세워 지문 앞으로 나온다. 사장님, 저희도 아직 늦지 않았을까요? 저는 없어도 되니까 평생 고생한 우리 여동생 결혼할 때 그 아파트 진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금 하신 말씀만 지켜주시면 제가 죽을 때까지 강 사장님 옆에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지훈은 목숨으로 말하는 그의 솔직함에 자신도 울컥하여 대답한다. 약속은 당연히 지킬 것이지만 목숨은 바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만 잘 지켜주시면 됩니다. 그게 뭔가요? 정시 출퇴근입니다. 잠시 생각 정리가 안 되던 그가 한참 후에야 이해한 듯 크게 웃기 시작하더니 말한다. 하하, 사장님식으로 말하면요. 앞으로 우리는 이직이란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회사를 옮기면 죽는 거거든요. 그의 전혀 웃기지 않은 농담에 주위의 모든 사람이 웃기 시작했다. 오직 몇 명의 간부급들만 제외하고는 말이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 있던 고수혁이 지훈에게 와서 말한다. 강지훈 사장님, 사장님의 실력은 잘 봤습니다. 하지만 이 바닥은 사장님이 계시던 기업들과는 다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모두에게 불행한 결과가 오게 될 겁니다. 어떻게 불행하다는 말입니까? 그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이게 되겠습니까? 조직 내부에서 허용하지도 않을 것이고 다른 조직의 공격도 있을 거고요. 하여튼 이런 방식은 말이 안 됩니다. 지훈은 수혁을 무섭게 노려보며 대답한다. 그동안 그 자리에 앉아서 젊은 친구들 피를 빨아드셨으면 물러설 때를 알아야 하지 않나요? 불행한 결과? 당신들 몇 명한테 불행한 결과겠지. 앞으로는 이렇게 꿀을 빨면서 살 수가 없을 테니까. 이런 방식이라고? 수십 년간 윗자리의 몇 명을 위한 비참한 방식 뭐 그런 걸 계속하자고 말하는 것인가?
새로 누군가가 들어오면 다 늙어빠진 너희들을 대신해서 상대편이다 적이다 하며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을 죽이라는 너희들의 방식. 잡혀서 감옥 보냈다가 나오면 돈 몇 푼 집어주고 허드렛 일이나 시키는 그런 방식 말인가. 그건 너무 일부만 보신 겁니다. 이 바닥도 룰이란 게 있어요. 천천히 고쳐가야지 한 번에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보면 세상에 다른 나라에도 모두 조직들은 없어져야 맞는 얘기 아닙니까? 잘 보십시오. 일본에는 야쿠자가 있고 중국에는 사마페가 있습니다. 미국과 이탈리아에는 마피아, 각 나라에도 조직이 없는 나라는 없단 말입니다. 고수혁이 지훈에게 맞서 굽히지 않고 말한다. 이곳에도 그동안 바꿔보고자 노력했던 인물은 있었다. 지금까지와 다르게 바꿔보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지만 결국은 피를 부르는 처참한 전쟁만 하다가 검찰, 경찰에 잡히고 조직은 해체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어설픈 개혁은 비참함을 부른다. 이 세계에서 칼밥을 먹으며 수십여 년을 버틴 고수혁이 내린 결론이었다. 지훈이 잠시 동안 고수혁을 쳐다보다 말했다. 고수혁 대표, 사는 곳이 어딘가요? 네? 아, 네. 서울입니다. 서울 어디? 반포 쪽에 살고 있습니다. 지훈이 김찬에게 무언가를 전해받으며 다시 묻는다. 아파트? 그렇군. 그럼 차는 뭔가요? 네?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일을 이렇게 벌려놓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강지훈 사장님, 지금 우리 세계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거 정말 모르십니까? 고수혁이 큰 소리를 치며 지훈에게 대들고 있으나 그럴수록 장내의 분위기는 본인들에게 불리해지고 있는 것이 강하게 껴진다. 고수혁은 잠시 망설였지만 여기서 밀리면 방법이 없다는 생각에 더욱 세게 나가기로 마음을 굳혔다. 돌이켜볼수록 무서운 상황이었다. 남궁용 회장이 감춰놓은 비자금 가지러 왔다가 잘못하면 지금 모든 사업체를 빼앗기게 생긴 것이다. 아니 사업체뿐만 아니라 지금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들도 이 자리까지 오르며 쌓은 원한과 증오가 한둘이 아니다. 힘이 떨어졌다는 소문이 나면 주위의 모든 적대 세력이 한꺼번에 달려들 것이 뻔하다. 지금 자신들만 봐도 그 무서웠던 남궁용 회장이 은퇴할 것 같다는 소문이 돌자마자 바로 쿠데타를 일으킨 건 아니겠는가? 엄청나구만. 서울 지부대표 고수혁. 반포 GK 아파트 80평. 현재 시가 100억 원 수준. 차는 포르쉐와 벤츠. 그리고 아들이 스카이 재학 중이고만 공부 잘 시켰네. 아들 BMW 차는 입학 선물로 사준 건가요? 그럴만하지. 이런 아들 중고등학교 때 학원비를 법인카드로 쓰셨네요. 아니 요즘 이렇게 학원비가 비싼가?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네. 우와. 심하네. 윗대가리 대신 2년이나 깜빵 갔다 온 부하는 500만 원 던져주고 말았다면서 말이야. 뭐 매달 1,000만 원 이상을 아들로 학원비로 부었다고. 허허. 나 때는 단과 학원 3만 원짜리 끊는 것도 벌벌 떨었는데 말이야. 세상 좋아졌구만. 또 그리고 은행 예금과 보험, 주식 등을 합쳐서 30억 원. 많이도 해주셨네. 어이쿠 금도 있으셔? 은행 대여 금고에 대략 10억 원. 해서 공개된 자산이 땅 사놓은 것까지 합치면 이래저래 200억 원 정도네요. 이야, 대단하십니다. 고수혁은 자신의 재산 정도가 모두에게 공개되자 흠칫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주위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조직원들의 눈빛에 살기가 어려 있음을 느낀다. 온몸으로 느껴지는 죽음의 공포. 이제는 강지훈을 어떻게 한다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아니, 지금 당장 강지훈이 사라진다 해도 이제는 알던 부하들이 아닌 자신의 것을 노리는 짐승들이라는 느낌만이 든다. 그리고 경기지부대표, 경상지부대표, 전라지부대표, 지훈이 각 지부대표 그들의 자산과 은닉한 외화, 차명으로 구입한 토지 등을 하나하나 열거할 때마다 장내의 온도가 급격하게 뜨거워진다. 이제 뭔가 작은 불씨만 있어도 폭발할 듯한 기세. 오늘 최소한 몇 명 정도는 죽어나갈 것이란 생각이 모두의 뇌리 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다. 일촉즉발의 상황. 각 지부의 대표들도 주먹과 배짱 하나로 이 자리까지 온 사람들이지만 지금 급변하는 사태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강지훈이라는 회사원이 온다고? 이런저런 실적은 좀 냈다고 하지만 여기는 회사와는 전혀 다른 분야라. 몇 번 큰 소리 쳐주고 위협해준 다음에 조금 나눠주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저런 애송이를 차기로 삼은 남궁용 회장이 이제는 확실히 한물 같다는 생각에 과감하게 행동한 것인데 이런 결과가 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었다. 아니, 지금 주위에 터지기 일보 직전인 상황에 목숨이 위험한 데다가 만약 운 좋게 이 자리를 벗어난다고 해도 앞으로 누구에게 어떤 위협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질 터였다. 그리고 내부에서 살아남더라도 이번에는 평소 원한 관계였던 다른 조직원들에게 처리될 운명이 뻔했던 것이다. 그들의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한다. 이때 모여있던 부하들 중 누군가가 외쳤다. 저놈들을 죽여라. 모두 죽여라. 오랜 기간 쌓여왔던 분노의 전염. 삽시간에 각 지부대표를 포함 10여 명의 인물을 뺀 100명 이상의 조직원들이 손에 칼과 흉기를 들고 이들을 둘러싸기 시작했다. 이 상황이 되자 지훈이 크게 소리친다. 살인자 깡패, 건달로 인생을 마감하고 싶은 자는 저들을 죽이시오. 평생 감옥살이 하다가 늙으신 봄 얼굴도 못 보고 처자식 손 한 번 못 잡아보고 인생 끝나고 싶은 사람은 저들을 죽이시오. 지금까지 쌓인 분노와 원한을 풀고 그렇게 마무리하고 싶다면 말리지 않겠소. 가족 얘기에 조직원들의 불같은 감정이 삽시간에 사그라든다. 고수혁은 이 강지훈이라는 사람이 새삼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 나이가 많지도 않아 보이는데 평생 긴장감 속에 칼밥을 먹어온 건달들을 능수능란하게 휘어잡고 그들의 마음을 주무르고 있는 이 사람. 여기 있는 지부대표들이 누구인가? 거칠고 무섭기로 전국구로 이름들이 알려진 이들. 여차하면 내일이 없이 사는 사람들인 이들의 마음속에 이 짧은 시간에 공포를 심어놓는 데 성공한 것이다. 이들은 말로 해서는 안 통하는 사람들이며 오직 힘만이 통하는 회계의 인물들이다. 그리고 한두 번 졌다고 쉽게 인정하지도 않는다. 당장엔 고개를 숙여도 언제고 뒤에서 공격해서 비열하게라도 복수하는 인생의 연속들인 인간들이었다. 그런데 지금 얼마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몇 마디 말로 각 지역 대표들의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 그들을 가장 잘 아는 부하들을 모두 잠재적 암살자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아무리 강해도 한두 명의 개인이다. 수십, 수백 명이 언제 어느 때 자신과 가족을 해치러 올 수 있다는 것은 정말이지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것도 자신을 잘 알고 있는 수백 명이다. 그런데 지훈은 아주 간단히 이 일을 완성한 것이다. 절대로 적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을 건드렸다는 생각이 드는 수혁이다. 차갑고도 살벌한 분위기만 계속될 뿐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다. 이를 보고 지훈이 나지막하게 이야기를 꺼낸다. 여기 계신 대표님들, 모두 각 지역을 대표하시는 분들이고 나름의 호걸들이십니다. 길고 구차스럽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모든 자리에서 은퇴하시고 현 재산의 절반을 후배들의 미래를 위해 기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두를 위해 잘 사용하겠습니다. 100원짜리 하나까지도 투명하게 모든 사용 내역을 전체 게시판에 영수증 첨부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놈이 내가 못하겠다면 어찌할 거냐? 처음부터 지훈을 적대시하던 대표 중 한 명, 그가 이를 갈며 말했다. 지훈이 그를 쳐다보며 안타깝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말한다. 그러시다면 퇴장하십시오. 더 이상 볼 일 없으니까요. 비서실장은 나가시는 분들 재산 내역하고 오늘 있었던 일들 잘 정리해서 전국 조직망에 올리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대표의 얼굴이 칠흑같이 어두워진다. 그들도 바보가 아니다. 지금 이 자리를 이대로 나간다면 며칠 안에 본인의 목숨은 없는 것이다. 아니, 나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자신도 그렇게 해오지 않았던가? 후 자네 말대로 하겠네. 이 자리를 물러나고 후 배들을 위해 재산의 절반을 기증하겠네. 하하, 잘 생각하셨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긴 했지만 훌륭한 결정이고 어려운 결정이시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자, 이 조직의 회장으로서 첫 번째 업무 지시를 내리겠습니다. 후배들을 위해 결단을 내리신 충청지부 대표님을 향해 모두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방에서 들리는 박수 소리와 함께 모두의 긴장이 풀리는 것이 느껴졌다. 오늘 이 자리는 그냥 끝날 자리가 아니었는데 이제 겨우 화해 무드로 변했다는 것에 모두들 안도의 한숨을 쉬기 시작한다. 그때 아까 부하에게 맞고 쓰러져 있던 경기지부 대표가 일어나며 모두에게 악을 쓰며 외친다. 이 등신 같은 자식들아. 지금 저놈 새치어에 놀아나서 어쩌겠다는 거냐? 그래 좋다. 나도 여기서 밥 먹고 살고 오늘날까지 왔다. 아깝지만 그리고 아쉽지만 조직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이대로 따라줄 수도 있다. 그러면 그 뒤는 어떻게 하려는 것이냐?
우리가 그만둔다고 이제부터 우리는 나쁜 짓은 그만두고 정상적으로 착하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경찰이나 검찰, 그리고 다른 조직에서 아이고 그러시군요 하고 인정하고 넘어가겠냔 말이다. 머리가 있으면 생각이란 걸 해야지. 누군 이렇게 살고 싶어 살았냐고. 이 멍청한. 드라. 그동안 흘린 피를 어떻게 닦으려고 그런 거냐? 그가 얼굴 가득 피를 흘리며 흥분을 감추지 못한 듯 말하자 장내가 다시 조용해진다. 사실 틀린 말이 아닌 것이다. 이런 조직의 특성상 타 조직과 지속적인 마찰과 전쟁을 벌여왔었고 때로는 전투로 때로는 비열한 방법으로 서로 속고 속이는 그리고 죽고 죽였던 비참한 시간들을 겪어왔다. 그 과정에서 있었던 진한 피비린내를 말 몇 마디로 넘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임에 틀림없었다. 자신의 말에 조직원들이 술렁였고 자신있게 떠들던 강지훈이란 놈도 조용해진 상황에 지역 대표는 득이만만한 듯 더욱 크게 말하려고 숨을 들이켰다. 그때 다른 입구를 통해 여러 명의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중 가장 앞에 선 사람이 들어오며 큰 소리로 말한다. 그건 우리가 해결하지. 그 사람은 조직의 보스 남궁용이었다. 그리고 함께 들어온 사람들을 본 장내의 인원들은 크게 놀라게 된다. 서울과 경기 일대를 주름잡는 4개의 조직 보스가 모두 출동한 것이었다. 장내에는 새로운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